지난 2010년 10월 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회 한일 천손문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홍윤기 교수는 일본 개국 신화의 모태는 바로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38년 동안 수많은 현지 답사와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일본 천황이 백제의 후손임을 고증하였다. 오늘 STV 한문화 특강에서는 일본 천황가는 단군의 후손이다라고 연구 발표한 홍윤기 교수의 강의를 마련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본 천황도 단군의 후손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쭉 그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이 들으신 것과 또 다른 역사의 측면에서 우리의 발자취, 특히 일본 속의 우리 민족의 발자취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예전에는 여성을 오미나라고, 오미나.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오미나. 물론 오늘날은 뭐 온나라고 그러죠. 여성은 온나. 뭐 여기서 왔다고 그럽니다만. 근데 이 오미나. 여러분 에미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에미나. 뭐 에미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네, 에미나. 에미나이 뭐 그렇죠? 오미나는 이제 결국은 오미나가 온나가 됐다. 이렇게 일본의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국어학자들, 일본 말이죠, 학자들. (9세기에) 나왔던 일본의 신찬자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헌이 있습니다. 신찬자경. 여기에도 역시 오미나가 들어있습니다. 오미나. 오노스스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언어학자 계세요. 3년쯤 돼요, 돌아가신 지. 일본의 학습원 대학, 각슈인 다이가쿠라고 하는 데에 저명한 국어학자입니다. 국어학자고. 그리고 이제 고대 사학자죠. 역시 일본에서는 일본 언어학이나 고대 것을 하게 되면 저절로 역사학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일본의 그 고대 관계를 공부하게 되면 역사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39년 전에 백제의 왕인의 난파진가를 제가 일본에서 우연히 찾았어요. 그래서 왕인을 이렇게 찾아서 그 왕인의 시대를 쭉 연구해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저도 모르게 역사에 빠져버렸어요. 역사에. 왕인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왕인의 역사에 빠져. 왕인의 역사는 뭐예요? 고대 일본 역사죠. 결국 6, 7세기 일본 역사에 빠진 겁니다. 뭐 일본 역사책에서는 왕인을 4세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건 4세기 아니에요.
6세기 후반, 7세기 이 당시 사람입니다. 일본의 그 600년 역사 왜곡이 한국 신도가 일본의 역사를 아주 혼란 속에 빠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인의 그 난파진가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분이 이제 일본 최초의 왁가를 짓기도 했는데 오미나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에미나나 뭐 에미나이나 이러한 말에서 아마 간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황해도라든지 이런 북한 쪽에서 많이 썼죠. 계집애 뭐 이런 소리라고 그래요. 에미나. 그 에미나야 뭐 어쩌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역시 그거와 아마 유형이 같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제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 백제 신라뿐이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도 일본에 건너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렇게 아마 전달이 되지 않았느냐. 또 재미있는 것은요. 사실은 이 오미나에서 온나가 됐다고 하는 오노 수스무 교수. 근데 이걸 우리가 토를 달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표준식으로 막 오노라고 써요. 그러면 오노가 되면 소야가 돼, 소야. 그래서 그러니까 오노 씨한테 오노 씨요 그러면 화내요. 내가 왜 오노냐 이거 오노냐. 우리가 이게 참 이 표기법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표준 표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책을 쓸 때는 오노라고 쓰는데 다행히 오노예요. 오노 수스무라고 하는 일본 학스본 대학. 학스본 대학이 어떤 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대학은 일본 왕실 대학이에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있고 여자 대학도 있어요. 학스본 여자 대학도 있어요. 각슈인이야, 각슈인. 학스본. 이 대학의 국어학자이자 일본 역사학자. 이분이요, 지난날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1980년에 책이 나온 건데, 일본어의 세계. 여러분도 혹시 서점 일본 가면 한번 구해보세요. 서로 고서점에는 있어요. 그게 일본말로 된 건데, 이제 일본어의 세계. 일본어는 세카이라는. 일본 중앙공론사. (1980년) 나오고. 여기를 보면요, 이 오노 수스무 교수가 얼마나 자세하게 썼냐면 일본어의 글자, 여러분 일본어 글자 아시죠? 소위 가다카나, 그렇죠? 가다카나, 히라가나, 그리고 이제 그 고대에는 우리의 이두에서 갔다는 망이요가나, 이러한 글자들이 모두 백제의 왕인 박사와 아지키 왕자, 이 두 사람이 시작해서 약 500년간의 이 백제인 후손들 중심으로 해서 11세기경에 일본 글자가 나왔다 이거죠. 한자어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쪽을 떼어서 만들고, 이거는 초소입니다, 한자어에. 이거는 뭐 한자어 자체죠. 우리나라 이두나 그 향찰 거기서 왔다는 것은 뭐 경성제대 오구라 신빼이 교수가 1920년대 이두의 연구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인과 아지키가 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자에서 가다카나 히라가나 글자가 생겼다 해요. 그리고 난파진가는 바로 이 망이요가나의 효시입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 하는 거는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제 다만 이제 이분이 왕인을 그 옆에 이제 왕인 나오지만 이 사람 벼슬을 갖다가 썼어요. 서문수라고 서문수. 그 일반인들은 뭐 서문수 모르죠. 이거는 오사카의 최고의 장관이라는 소리예요. 문교장관격이죠. 그러나 그때 뭐 문교장관 이런 건 없고 왕실 장관이죠. 이분은 이제 그 나라 지방에 역시 그 장관의 왕실. 일본 저 당시에는 그 일본 백제 계열의 그 왕가가 또 7세기 요 시절입니다만 오사카의 땅에도 있었고 또 나라 땅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오노수스무 교수가 밝혔습니다만 그 여성을 말하는 오미나라는 말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한반도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오노수스무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한 오미나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커다란 솥대가 서 있죠. 커다란 솥대. 그 밑에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요것은 지난 4월에 제가 물론 요 수백 번 가는 데지만 4월에 찍은 사진, 최신 사진이에요. 저기가 나라 땅 사쿠라이시라는데 사쿠라이시. 이로 말하면 앵정시. 사쿠라이시. 저기가 오미와 신사예요. 역시 오라고 써야 돼. 오미와 신사예요. 오미와 신사. 조금 어렵죠? 큰신, 대신. 큰 신이에요. 큰 신의 사당이에요. 대신 신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대신 신사. 오미와 신사. 오미. 저 사당은 사당 자체가 좀 배전이라고, 배전. 배전은 뭐냐? 신에게 인사드리는 사당인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사진 다시 좀 보여주시죠. 네, 바로 저 사당은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산 자체가 신체라고 그래요. 이 산 전체가 신체, 신의 몸이다. 신체. 신체라고, 신체. 저 산은 뭐라고 그러냐? 미화산. 삼륜산이에요, 삼륜산. 왜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우리하고 너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결국 조선신의 산이에요, 저 산이. 미화산. 여기에 모신 신이 누구냐면 저 산 자체가 대국주신이라는 대국주신. 또는 저 신의 이름을 대물주신이라고 그래요. 7가지 이름가였어요. 아주 요란한 신입니다. 요란해. 아주 요란하고 정력이 넘치고 하는 그런 신. 대국주신. 오꾼이 누시노 가미. 오모노 누시노 가미.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신이에요. 그동안 이 신은 대국주신은 편의상 대국주신으로 말하겠습니다. 신라신으로 알려왔어요. 신라신. 신라 사람 신이다. 그런데 이제 이시와다 이 신이치로 씨가 저에게 5년 전에 책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백제신이라고
또 이분 철저히 써왔어 백제신. 그래서 뭐 백제신이건 뭐 신라신이건 간에 우리나라 신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어쨌든 이 미화산, 삼륜산 이 자체가 대국주신의 신의 몸이다 이거, 신체다 이거, 신체. 저 산은 높진 않아요. 467m. 저 산 있는 지역에서 고대에 오미나, 아까 오미나 맞죠? 오미나 여성이죠, 여성. 아가씨, 뭐 처녀, 뭐 오미나. 이쿠타마 요리 힘에 뭐 좀 이름이 길어요. 이쿠타마 요리 힘에. 힘이라는 건 보통 이제 한자어로 이거였어요. 희, 그죠? 공주라는 소리. 근데 이거 해의 아가씨, 해녀, 뭐 이런 뜻이 아닌가 봐요. 힘에. 힘은 해에서 온 말 같아요. 나는 뭐 이건 연구는 깊이 못했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이쿠타마 요리히메, 오미나 이쿠타마 요리히메가 점점 배가 불러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걱정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쿠타마 요리히메가 하는 말이 밤에 아주 잘생긴 남자를 하나 만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집에 온다 이거예요. 자기 방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고는 밤을 지내고 이제 날이 새기 전에 가버린다 이거예요. 자취도 없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또 오거든 방에다가 그 붉은 그 흙을 좀 깔아두고 또 삼시를 바늘에 끼워서 두었다가 그 사람이 젊은이가 갈 때 옷춤에다 그걸 긴 실을 끼워 넣어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다녀간 날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그 실이요 문에 그 열쇠 구멍을 통해서 이게 나갔던 거예요. 길게 열쇠 구멍을 통해 그 실이 나갔어요. 이게 뭐 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어쨌든 이것은 일본의 그 역사에 그 나오는 신화인데 그래가지고 바로 이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죠? 그 미화산. 이건 대신신사인데 거기 사당으로 이 줄이 들어갔어요. 바로 이 자리예요. 이게 이제 이 큰 그 삼나무인데 여기에 이제 뭐 뱀신의 기둥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신관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번 가서 여기 신관들 잘 압니다. 지금도 뱀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뭐 뱀을 못 봤으니까 사는지 그 사람은 아마 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뭐예요? 그 이쿠타마 요리히메와 그 사귄 그 남자는 어쨌든 뱀이라는 얘기죠. 뱀신이라는 소리죠. 그 뭐 열쇠 구멍으로 나갈 정도로 아주 가는 조그만 뱀. 그래서 자기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뱀이라는 걸 알았어요. 뱀신이라는 걸 안 거죠. 그 신이 이제 변신했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일본의 유명한 역사의 신화입니다, 이것이. 이 대신신사에. 지금 백제신인지 뭐 신라신인지 이 대국주신의 이분의 신화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뭐 좀 느껴지는 거 없어요? 비슷한 아주 거의 같은 얘기를. 여러분 삼국유사 안 읽어봤습니까? 삼국유사 읽어보면요. 삼국유사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광주 북천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따님이 아기를 갖게 됐다. 그 역시 그
그 북촌의 그 부잣집 따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만저만 했는데 밤마다 찾아오는 젊은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배가 임신이 됐노라는 얘기 고백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오냐 그러면 너고 뭐 삼시를 준비해서 가족의 바늘에 꿰어두었다가 자적빛 뭐 삼실이라고 그랬는가 그래요. 그 뭐 내용은 이제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옷에 꽂아두거라 아침에 갈 때 가기 전에. 그 아침에 이제 그 남자가 사라진 다음에 보니까 긴 줄이 그 문 기둥 밑으로 빠져나갔어요. 그 쭉 따라보니까 골목 저쪽 그 담장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 커다란 지렁이, 그 지렁이라고 그래, 지렁. 아지자야, 땅에다가 용. 지렁이 거기 피를 흘리고 거기 담 밑에 누워 있더라 그 얘기죠.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낳은 아기가 누구냐? 후백제를 세우던 견훤이에요, 견훤. 견훤의 그 탄생 설화입니다, 이것이. 삼국유사에 나와요. 어떻습니까? 먼저 그림 다시 보여주시죠. 네. 여기 대국 주신의 뭐 뱀신이나 뭐 저 지룡이나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어떻게 똑같은 얘기가 일본에 전해졌을까 이거죠. 제가 그랬죠. 문화는 흐른다고 그랬죠. 역사도 흐릅니다. 민족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많이 가게 되면 자기네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거기서 뭐 당군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 뭐 부여의 얘기도 있었을 거고, 고구려의 얘기도 있었을 거고, 뒷날 뭐 그러한 거, 견훤의 설화도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와 같은 아주 신화나 설화의 공동성,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이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는 그 주몽의 드라마는 안 봤는데, 전 드라마는 많이 못 봅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 이제 꾸며진 얘기가 많이 담겨서 역사에 오히려 혼란이 오니까 그런 건 안 봅니다만. 그러나 삼국유사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주몽의 발자취 여러분 아시죠? 그 아래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햇빛이 언제나 따라다니고 그 태어나서 아주 활잘 쏘는 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가 이제 그 왕자들 동부여의 왕자들 뭐 5명이 들볶아서 견디다 못해 도망쳐요. 도망쳐가지고 막 그 말을 몰고 이제 도망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그냥 큰 강물이 막혀 있었어. 그게 어떡합니까? 강물이 막히니까 뭐 천신에게 살려달라고 했죠. 그 이제 그 주몽이 뭐 해모수의 아들이에요. 해모수의 아들이에요. 웅신산에서 내려온 해모수. 여러분 아시죠? 천신의 아들. 웅신산. 고묘. 역시 고묘야. 곰의 산이야. 곰신의 산이야. 여기서 해모수가 내려와가지고 하백의 딸, 강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하와 같이 뭐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뒷날 알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 귀양을 갔다가 이제 아버지가 하백이 화가 나서 쫓아버렸더니 저 뭐 오늘날 뭐 압록강 북쪽 어디 모양인데 그쪽 뭐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 북부여 땅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 지역이 어디지 강이 어디인지 압록강인지 뭐 이건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그 역사의 그 설화가 전해오는 것이지 그 고증이 아직은 없으니까 어쨌든 삼국유사의 이제 기록입니다만 그래 그 뭐
도망치다가 이제 천신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했더니 뭐 자라와 뭐 물고기가 떠올라와서 다리를 놔줘가지고 주몽이 건너가서 이제 졸본부에 가서 뭐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뭐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본의 그 신무천황이라는 사람, 초대천황이라는 사람의 역사 이야기에도 또 이러한 비슷한 대목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있어요. 일본 역사에도 역시 우리의 주몽의 고구려의 그 설화, 신화 이게 그대로 발자취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일본 학자들이 또 자기네들이 고구려의 주몽에 이거는 신화가 일본에 옮겨온 거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일본 학자들이 연구가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안 하는 동안 일본 학자들이 이미 7, 80년 전부터 많이 해왔어요. 그와 같이 이러한 그 뭐 대국주신의 이제 신화를 개국 신화를 말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가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 대국주신을 근데 가장 많이 모시고 있는 사당이 여러 군데예요. 일본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건 나라 땅 사쿠라이시라는 데가 있는데 이건 어디냐면 이즈모예요. 이즈모. 이즈모에 가면 출은 이즈모라고 그래요. 이즈모 대사, 큰 사당, 이즈모 대사. 바로 이 이즈모 대사. 이 사당에 대국주신 모신 그 사당이 이겁니다. 여기 저 뭡니까 이거? 아주 굵은 그 금줄이 여기 꼬여 있고 여기 패백한 종이들이 꼽혀 있죠. 보이죠? 이게 이즈모 대사인데 저기도 대국주신 모시고 있어요. 그 대국주신을 모시는 가장 큰 일본의 가장 큰 사당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이 다음에 가보세요. 이즈모 대사 아주 경치도 좋고 합니다. 날줄자 구름 문자어요. 날줄. 이즈모. 뭐 지도 뭐 이렇게 일단 해놓는다면 바로 이 경주 땅에서 이렇게 건너가면 여기 지난 시간에 그런 거 말씀드렸죠 제가. 미호신사 미호신사 미보신사라고 썼죠. 이거장 사람들은 달걀 안 먹는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달걀 안 먹어요. 이 신라 터전이라는 건 이런 걸로도 아마 간접으로 입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국주신이 신라 사람이라는 간접적인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즈모 대사. 저 이제 금줄인데 지금 금줄이 저 보이시죠? 금줄.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아주 굵게 잘 꼬아진 건데 여기 이제 그 신천을 만들 천은 저거 부정 타지 말라고 잡기 들어오지 말라고 마귀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금줄 치는 거죠. 아주 이 금줄은 뭐 일본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대국주신 모시고 있는 사당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커요. 이 사당이 굉장히 큽니다. 건물이 뭐 계속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또 한번 넘겨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죠. 여기 이즈모 대사에서는 그 뭐 한 20명 가까운 많은 신을 모시는데 상당히 재밌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위패가 다른 위패가 이제 신의 위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 안에는 이제 위패, 신주를 모신 위패. 여러분 아시겠죠? 위패? 저 팻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도 저 뭐 위패 모시죠. 돌아가신 분에. 다른 신의 위패는 다 남쪽을 향해 있어.
신전에. 그리고 대국주신권은 어떤 쪽을 서쪽을 향해 있다 이거예요. 거기 써 있고 이 신관이 또 저에게도 해설을 그렇게 해줬어요. 이 대국주신권만은 서쪽으로 있다, 서쪽으로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쪽이 어디예요? 동해 건너 어디예요? 신라 땅 아니에요, 신라 땅. 이게 바로 이제 나라 땅, 대국주신 모신 사당인데 또 넘겨보세요. 여기에 가면 이 남근석을 모시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남군, 큽니다. 이거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여성들이 아기 못 낳는 일본 여성들은 이 사당에 와서 아기 점지해달라고 빌어요. 대국주신에게, 신라신에게, 아니면 백제신에게 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빌어가지고 뭐 아기를 낳았다는 뭐 그러한 그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당에 가면요 남군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금주름 냈죠? 그리고 이제 폐백 해놨습니다. 그 남군석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고대에 뭐 그 근처에 이제 강가에서 이제 수집된 거라고 하는데 아주 그 묘하게 생겼어요. 아주 묘하게 생겼는데 이 대국주신의 연복이 있어서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데서 이제 또 이와 같은 거 이 지역의 남근석이 이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라의 아스카 쪽에 나라도 뭐 큰 지역입니다. 나라 현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아스카 지방에 가시면 이 사당에도 이제 가시게 될 겁니다. 거기 이제 그 법풍사 아스카절 터전에는 이제 백제인들이 7세기에 백제인 조각가가 만든 그 불상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발굴해낸 건데. 그리고 바로 그 이웃에 한 50m 떨어진 곳에 이 사당이 있습니다. 뭐 이 건물은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개죠.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대국주신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나라 땅 아스카에도 있는가 하면 나라 땅 사쿠라이시에도 그 아까 그 거대한 솥대 보셨죠? 그 대신신사에도 모시고 있고 거기는 이쿠다마 요리히메 이거 그 우리와 거의 같은 내용의 그 신화가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아스카니 이마스 신사 뭐 대표적인 그 지역들입니다. 조금 넘겨보시죠. 네. 이게 대국주신이에요. 대국주신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 주몽과 같은 건데 그 왕자들한테 7명의 왕자에게 맨날 쫓겼어요, 이 사람은 또. 우리는 5명의 왕자에게, 동부의 왕자에게 이제 주몽이 쫓겼는데 그 빈세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오미나들이 상처에다 하고 자기 가슴에 젖을 짜가지고 발라줘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본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이제 오미나들의.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 사람 가는 데는 여성이 그냥 그렇게 많이 매달려 있어요. 결국 일본의 그 개국 신화도 그렇습니다. 개국 신화예요.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우리나라 고대사도 문헌들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같은데 아마 전부 탈취된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뭐 일제하에도 물론 조선총독부가 뭐 20만 권의 역사서를 탈취해서 뭐 훼손시키고 뭐 했다는 거 여러 가지 그 조선총독부 기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우리의 발자취 이런 거 다 우리 역사의 발자취에 다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개인의 터전에 무슨 신화도 역사도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문헌들이 결국은 건너가서 역사가 됐고 했는데
이 대국 출신의 발자취도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특히 일본 초대왕 신무와 관계되는 겁니다. 결국은 저 주몽의 얘기인데 주몽의 얘기라 이거예요. 그 주몽이 결국 일본 신무천왕의 모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물론 책을 좀 계속 쓸 겁니다만 그 역사를 책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제 거기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좁혀 나가야겠는데 일본 왕실에 이제 그래서 문서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죠. (927년에) 나왔던 연희식 (927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1800 몇 년 전이에요. 약 1100년 전이죠. 927년이니까. 이때 왕실법도입니다, 이게. 왕실법도에. 여기에 보면요. 지난 시간에 약간 말씀드렸죠. 모두 50권인데 권일, 첫 권, 권일에 천신제사 지내는 대목이 나와요. 신기라고 해서. 신기. 여기에 제일 앞머리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왕실에서 모시는 세 분의 신주. 그게 기록이 나와요. 그 신 모신 내용을 여기서 첫 번째 보면 국내성, 좌신, 삼좌. 국내성이란 뭐냐면요. 국내성이란 군하이쇼, 일본 왕실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지금은 국내청이라고 그러죠. 일본 천황가를 담당하는. 거기에 모시는 좌신을 모시는 신입니다. 세 분이에요, 세 분. 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뭐 연희식에 아주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명백하다, 확실하다는 말을 안 써요. 나와 있어요. 뭐 강조 안에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서류, 저 문서를 보고서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여기에는요, 원신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한신 아시죠, 여러분들? 한신 이좌 두 분이에요. 백제신, 이걸 뭐 우에다 마사키 박사는 백제신이라고 하시고, 이건 이제 신라신으로 알려요. 신라신 한 분에 백제신 두 분이. 이걸 모신 이 시대는 물론 10세기 초예요. 백제 계열이 일본 왕실 지배하던 때죠. 근데 원신 소노카미라고, 소노카미. 이게 소노카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소는 우리나라 말의 소. 이 소를 말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대신신사, 저 추륜 신사에도 그렇고요. 신라 계열 사당 하면 소를 모시고 있어요. 소 신상입니다. 이게 그냥 동상이 아니고 여기 절하고 다 그럽니다. 여기도 뭐 금줄 매고 뭐 다 해. 근데 신라 계열의 일본 신사는 대가 신라 계열이 많아요. 물론 백제 계열도 좀 있습니다만 소를 모시고 있어. 근데 그 참 놀라운 건요. 강원도 춘천에 우두산이라고 있어요. 여기 저 방송국 있는 뒷산이 우두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우두주. 고대 신라의 우두주예요. 무두주. 우두주.
하늘에서 소자노전, 소전오전, 소전오전. 우리 말하면 소전오전. 일본 말하면 스사노오는 있거든. 다카마하라라고 해서 고천원. 이 고천원 내려가는 데가 어디냐면 우두주에 신라 땅 우두주라고 일본 역사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쇠머리 나라. 그렇죠? 쇠머리 산 여기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자노전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그 대국주신하고요. 대국주신의 아버지가 소자노전이라는 일본 역사책에 기록이 있는가 하면 오대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연관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시머리라고도 하는 말, 소시머리. 소시머리. 머리라고 하는데 이 머리는 우리나라 말에 수 또는 두 이런 것만. 소시는 뭐의란 소리예요. 우두, 우의 두, 우의 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와 우리가 또 연관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과 일본의 이제 왕실의 말이 백제에서 보낸 그 두 마리의 말이 왕실에서 이제 응신 때 백제열이 응신 때 그 말이 종마가 돼서 일본에 말이 퍼졌다고 합니다만, 그럼 소도 그러면 소는 신라로부터 건너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어쨌든 소와 신라와의 관계, 그 대국주신과의 관계, 그리고요 사실은 이 소전 오전도 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누님은 누구냐 하면 소위 천조대신이에요. 천조대신인데 아주 둘이 사이가 아주 몹시 나빴어요. 소전오전이 누이를 많이 들볶았어요. 일본 역사책 보면 아주 아주 심술도 막 부리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또 그 윗대가 누구냐. 이건 이자 나기노 미코토. 이건 남자예요. 남자신. 이사 나기노 미코토는 여신이에요. 여신. 최초의 여신이에요. 저 천상에서 창 끝을 이렇게 휘저으니까 저 아래 지상에서 섬이 떠오르고 우리 거기 내려가자. 지상으로 가자 해서 남녀 둘이 내려가요. 이게 일본 서기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최초의 신 남녀예요. 이자나기노 미코토, 이사나미노 미코토. 그래가지고 섬에 내려가서 이제 둘이 뛰어요. 반대 방향으로 뛰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뛰어서 마주쳐요. 그때 여자가 그래요, 이 사람. 아, 멋진 청년을 만났고 그러니까 이사나기노 미코토가 성을 내요. 건방지게 여자가 왜 남자에게 말을 거느냐. 무슨 남전여비 사상 같은 게 여기도 나타나요. 가만히 보면. 그럼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뜁니다. 그때 이 녀석이 이사나미노 미코토에게 먼저 말 걸죠. 그때는. 아, 어여쁜 아가씨를 만났다. 아, 반갑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신이 나의 그 몸에 가장 그 여자의 시초가 된 부분이 있다. 그러고 남신은 그럼 나에게는 남자의 시초가 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그걸 합쳐서 자식을 만들자. 그래야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신화에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고대의 문헌에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신화, 우리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콘텐츠들이 일본에 가서 뚜렷이 배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군개국시나 가야개국시나 고구려 주몽시나가 들어갔으니까 이러한 것도 거기서 창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고대 조선 민족이 가졌던 그러한 그 역사서에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따분한 것은 아니에요, 결코. 역사야말로요, 정말 그 사괴가 들어맞는 데까지 아주 그 논리 정연한 게 역사입니다. 역사가 무슨 어떤 픽션,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자가 없는 시대에는 구전에 의해서 말을 입으로 전해서 왔고, 문자가 생긴 뒤에는 우리가 글로 쓰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고대에는 아마 그 우리가 동의어랄까요? 동의어. 뭐 한자어라기보다는 진태하 교수 아주 전문 학자를 아주 이분은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보면은 동의어라 동의어. 그 동이민족의 언어다 이거지 동의어. 그리고 이 자를 오랑캐 있는데 오랑캐는 큰 활자다 이거예요. 큰 활자. 이게요. 원래는 이게 큰 활자라는 거예요. 이거. 대궁. 어떻게 대궁인 줄 아십니까? 이게 대자예요. 대자. 이게 활궁자입니다. 알겠습니까? 큰 활을 가진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 중국 쪽에서 우리 고대 조선족이 단군 민족이 대궁 민족이었던 건데 이걸 중국 쪽에서 예전에 모멸하느라고 오랑캐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문자들이 고대 문자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기록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쭉 있었던 것이 일본으로 우리 민족이 이동하면서도 건너갔을 것이고 또는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 걸 빼앗아 가면서 우리의 역사책들이 넘어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천황궁에는 그 서고가 있는데 그 서고에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1892년에 그 일본의 신도가 당군을 신앙하던 조선신들 모시는 것이 그 이세신궁이라고 했던 그 구맥군이 딱의 교수. 그분의 그 연구를 보면요. 한일은 역시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고.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여러 가지 그 역사 연구는 그 사람이 어디서 했냐면 천황궁에서 한 거예요. 1868년에 명치 유신 이후에 이제 일본서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특히 이 사람이 영국에서 역사학을 배워요. 그 역사학을 배우면서 말하면 근대 사학을 배운 거예요. 역사는 바르게 써야 한다는 거. 천황궁에 관리를 시켜놓으니까 이 학자를 관리를 시켜놓으니까 마음껏 그 천황궁의 문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쓴 게 신도는 제천의 고석에. 그래 그걸 일제가 그냥 놀래가지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지. 놀래가지고 그냥 교수를 동경대학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 쫓아내는 데 대해서 일본 학자들이요. 그 옛날에 쓴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여간 쭉 보면은 아주 놀라운데, 일전 미가미 츠고라는 그 교수가 일본 국가 문화기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이라는 그 1950년, 지금부터 60년대에 쓴 저서를 보면요. 부여 땅, 고조선이죠. 고대 우리 만주 땅 말이죠. 부여. 부여며 고구려와 백제 등의 지배자는 수렵 민족으로서의 기만 민족이다. 그뿐이 아니고 일본의 국가를 만든 주체의 대부분도 그와 같은 성질의 민족이라 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이들 기마민족이 한반도로부터 북규슈, 일본 남부의 큰 섬이죠. 북규슈로 쳐들어온 것은 서기전 2세기경으로 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BC 이거 지금부터 2200년 전을 보는 것이죠. 뭐 이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썼는데 이러한 그 발자취들을 결국은 당군의 발자취, 역사의 발자취를 누가 지웠느냐. 이제 역사 왜곡에 관한 건데 역사 왜곡에 관한 걸 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10세기의 국풍 시대부터 이제 그 신라를 배척하고 당나라를 배척했던 얘기를 조금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에도 시대의 미도학파뿐이 아니고 국학자로 유명한 그 모도오리 노래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그 선봉에서는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아주 모멸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그냥 모멸합니다. 모멸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도대강이라고 하는 등정관이라고 하는 양심적인 그러한 그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반도에서부터 문화가 온 것을 쓴 책들을 쓴 것이 이제 충구발, 일본 말은 쇼코가 쓰는 것인데 충구발. 충구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 일본 말도 다 신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온 거 전부 밝혔더니 그 모도오리 노래가 이 사람을 그냥 아주 그 맹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못된 말을 막 써가지고 나무라면서 모도오리 노래나가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북쪽 오랑캐 말, 우리나라 말을 한국어로 북쪽 오랑캐 말이라고 하는 등등 아주 그 잔혹하게 그 배격합니다. 근데 이 자들에 의해서 일본 황국신도의 뿌리가 에도 시대 말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 될까요? 약 300년 전후한 시기에 철저하게 황국신도가 우리 당군사라더니 우리 고대사를 망가뜨려 놓았고 거기다 일제가 1910년에 우리를 병탄, 우리 땅을 짓밟은 뒤부터는 더 철저하게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모멸당하고 그렇게 훼손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우리 민족사에 대한 정말 그 진심 어린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이것을 그래요. 단순히 여러분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제들에게도 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사회제도라든지 또는 행정제도를 통해서 모든 그 시험 과목에도 우리 국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이라는 건 말도 아닌 소리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 배제합니까? 국사를 선택 과목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은 말 것도 없이 다 그 필수 과목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래요. 어떻게 국사가 선택 과목입니까? 저는요, 교육 당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역사를 자기가 부정하거나 배제한다면 우리 역사는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더구나 우리가 황국신도 일제 이전의 황국신도에 의해서 일제 군국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순환을 겪어 왔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용기 백배 힘을 내서 우리 국사를 보관하는데 여러분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